단 몇 분만 투자하셔서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비문학 지문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얻어가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어 5등급 구포자가 수능에서 1등급 받은 비법을 공유하는 채널 국어 행동 강령입니다. 오늘은 평가원의 비문학 네 번째 출제 코드인 문제 해결 지문 구조에 대해 설명드리려 합니다. 그리고 구독자 1000명 달성 기념 이벤트에 관한 내용도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해결 지문 구조는 크게 4단계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우선 서두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제시하고 이것이 왜 문제인지와 같은 문제의 원인과 이유를 서술합니다. 이후 해결책이 나오고 이 해결책이 문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설명해주는 구조를 취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해결책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해결책이 문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이해가 잘 안 가실 테니까 2011 수능 배열 연결 리스트 지문을 통해 제가 어떻게 읽는지 보여드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에서 자료 관리를 위한 구조로 배열과 연결 리스트가 흔히 사용된다며 두 대상에 대해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포인터라는 용어를 깔아둔 후 1문단이 간단하게 마무리됩니다. 서두에서는 주로 무엇에 대해 쓸지 암시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글의 초반부를 읽을 때 앞으로 글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를 추측해보는 습관을 갖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지문의 1문단을 읽고서는 앞으로 배열과 연결 리스트에 대해 쓸 것 같다 정도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문단은 첫 문단에서 소개했던 배열과 연결 리스트 중 배열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됩니다. 앞서 1문단에서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동등하게 소개했으므로 이 문단이 배열에 대한 내용이라면 병렬적으로 3문단에서는 연결 리스트에 관한 내용을 써주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배열 파트를 읽어보겠습니다. 배열은 물리적으로 연속된 저장소를 사용합니다. 그림 1과 같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가 저장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 1과 같이 가나다 순으로 자료를 저장하는 것이 논리적 순서라면 실제 저장 순서도 백두, 설악, 지리, 한라가 되게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문에서 예시가 나온다면 반드시 예시를 활용하여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보면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므로 원하는 자료의 논리적인 순서만 알면 바로 접근하여 읽기와 쓰기를 할 수 있다는 배열의 장점에 대해 소개합니다. 하지만 그림 1에서 자료 지리를 삭제하려면 한라를 한 칸 당겨야 하고 가나다 순에 따라 소백을 삽입하려면 지리부터 한 칸씩 밀어야 하므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문을 읽다가 지금과 같이 문제가 등장한다면 우선 문제 해결 지문임을 인식하고 해당 문장을 다시 집중하여 읽으면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지문에서 문제는 배열 구조로 자료를 저장하면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자료의 순번이 빠를수록 나머지 자료의 재정렬 시간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배열 구조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와 실제 저장 순서가 일치하도록 자료를 저장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평가원 지문은 이렇게 문제를 제시했으면 뒤에서 해결책 또한 제시해줍니다. 따라서 다음 문단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보며 넘어가면 됩니다. 방금 제가 한 것과 같이 한 문단이 끝날 때마다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고 뒤에는 어떤 내용이 나올지 추측하면서 읽는 습관을 기르시면 글의 흐름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유기적으로 독해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니 첫 문단에서 배열과 함께 등장했던 연결 리스트에 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병렬적인 구조로 서술하고 있는 지문인 것 같네요. 연결 리스트는 그림 이와 같이 저장될 자료와 다음에 올 자료의 포인터인 다음 포인터를 한 저장소에 함께 저장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네 번째 줄부터 같이 보시면 물리적 저장 위치에 상관없이 자료의 논리적 순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배열의 문제로 제시되었던 자료의 삽입과 삭제는 다음 포인터의 내용 변경만으로 가능하므로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며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림 2에서 소백을 삽입하려면 A의 소백을 쓰고 B와 C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다음에 올 값인 1004와 1001을 각각 써주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해결 파트를 독해할 때는 해결책이 앞서 제시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문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읽어야 된다고 하였습니다. 연결 리스트는 배열과 다르게 다음 포인터를 추가하여 정보를 담을 공간이 더 필요하지만 자료의 삽입과 삭제 시 걸리는 재정렬 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에 주목해서 유기적으로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지문으로 돌아와서 밑에서 네 번째 줄부터 보면 연결 리스트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에서 특정 자료를 읽으려면 접근을 시작하는 포인터부터 그 자료까지 저장소들을 차례로 읽어야 하므로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접근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문제가 여러 개 등장하는 지문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 보니 별다를 거 없이 이중 연결 리스트라는 해결책을 제시하여 연결 리스트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해결책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는지, 그리고 문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주목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중 연결 리스트는 다음 포인터뿐만 아니라 논리순으로 앞에 연결된 저장소의 포인터를 하나 더 저장하여 저장 공간은 더 많이 차지하겠지만 현재 포인터에서부터 앞뒤 어느 방향으로도 연결된 자료에 접근할 수 있어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이 용이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정말 이렇게 해결책이 문제와 다른 점에 주목해서 읽는 것이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일치 선지인 1번은 넘어가고 2번부터 보겠습니다. 자료 접근 과정이 자료 관리 구조에 따라 달라지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는 해결책인 이중 연결 리스트가 문제의 연결 리스트보다 자료 접근에 용이하다는 것만 제대로 읽었더라도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선지였습니다. 정답 선지인 3번을 보면 배열에서는 자료의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자료 접근 시간이 달라진다고 했는데 이는 배열이 아니라 연결 리스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지 않습니다. 정답 선지 역시 문제에 해당하는 배열과 해결책에 해당하는 연결 리스트를 잘 구분해서 읽었는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4번 선지도 살펴보면 연결 리스트는 저장되는 전체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편리하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연결 리스트가 배열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양상을 제대로 파악했다면 연결 리스트는 자료의 개수가 자주 변할 때, 즉 자료의 삽입 또는 삭제 시 편리하다는 사실은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문제 해결 지문을 읽을 때는 앞서 말했듯이 해결책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는지, 그리고 문제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에 집중해서 읽어야 합니다. 다음 문제 또한 전형적으로 문제와 해결책의 차이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기억은 배열, 니은은 연결 리스트, 디귿은 이중 연결 리스트입니다. 보기에서 자료를 메모리에 저장한 다음 읽기, 삽입, 삭제를 동일 횟수만큼 실행하였다는 것을 읽었을 때 문제 해결 양상, 그리고 해결책이 문제와 다른 점에 주목하여 읽은 학생은 머릿속에 연결 리스트는 배열에 비해 삽입, 삭제 시 걸리는 시간이 짧고 이중 연결 리스트는 연결 리스트에 비해 읽기에 걸리는 시간이 짧다. 그리고 배열에서 연결 리스트, 이중 연결 리스트로 갈수록 포인터가 추가되므로 메모리 사용량이 많아진다는 것을 바로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 후에는 1번과 같이 자신이 떠올린 것과 일치하는 선지를 골라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처럼 문제를 풀 때 선지를 보고 지문에서 찾아서 푸는 것이 아니라 지문 독해 시 미리 출제 포인트에 집중해서 읽은 후 선지를 선택하는 방향으로 풀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자가 1100명을 넘어 1200명을 향해 가고 있는데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소하게나마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현재 영상에 보이시는 화면 중 왼쪽 영역만 캡처하여 SNS에 이번 영상 링크와 함께 공유해 주신 후 인증샷을 제 메일 cyh2260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구독해주신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 총 5분께 제가 수험생 시절 정리하여 수능 시험장에 유일하게 들고 간 자료인 비문학 독해법 정리본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리본은 영상에서 다룬 내용뿐만 아니라 시간상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세부적인 독해법까지 다루고 있으니 잘 활용하신다면 국어 성적 향상에 아주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